예, 3교시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이제 마음을 여는 대화법 알아볼 건데요. 마음을 여는 대화 방법, 이것을 잘 알아보고 일상에서 연습해서 익혀보는 건데요. 상담식 대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연다. 뭔 소리냐면 문을 연다 하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문을 열다. 닫혀있는 문을 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똑똑 두들기죠. 예,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상대가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의사소통에 들어와 가지고 마음을 나누는 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상대가 얘기를 꺼내고 그건 이제 듣고 그걸 맞추면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였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상대가 얘기를 했을 때인데 그럼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잘 듣고 경청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을 얘기해 줘야,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죠. 아예 입을 닫아 걸고 말을 하려 하지 않거나 또 상대가 너무 긴장하거나 또 낯설고 뭐 어색하고 이래가지고 말문을 잘 열지 못하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심하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안내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제 그걸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표현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막 흥분되는 감정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차분히 못하고 씩씩대거나 막 억울해서 그냥 울기만 하고 말을 못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자기 얘기를 차분히 할 수 있도록,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있는 속내까지 후련하게 말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대화 방법. 이게 이제 상담식 대화 방법. 특히 질문하는 방법.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형사식으로 취조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더더욱 입을 닫아 걸게 되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나서 뭐 허무하고 허전하고 뭐 또는 지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뿌듯한 느낌이 드는, 뿌듯한 보람이 느껴지도록 하는 그런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면 그럼 뿌듯한 보람이 남아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도 이게 어렵고요. 너무 가벼워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기 어렵죠.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속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어떤 거냐면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러면서 정성을 쏟는 자세, 이거를 유지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뿌듯한 보람이 남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정성을 쏟는다. 이렇게 서로 마음의 문을 이제 열고 함께 하게 되면, 그래서 나누게 되면 불행은 줄어들고 행복은 2배로 된다. 함께 하면 불행은 줄고 행복은 2배가 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음을 여는 이야기를 나누려면 이제 먼저 전제되는 게 뭐냐면 먼저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상대의 생각, 느낌, 의견을 일단 받아들여 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해? 하는 식으로 내가 마음껏 편집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느낌이고 이런 견해를 갖고 있구나 하고 일단 받아들여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음 자세로 이제 상대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상대의 마음을 두드릴 때, 이럴 때 닫아 걸었던 문이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겁니다. 더 깊은 마음을 나누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 이건 이제
상담에서 이제 촉진적인 그 자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촉진시키냐면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진짜 자기가 자기에 주목하고 또 그걸 키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답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그런 걸 촉진하는, 그러니까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키워주는 이제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가 기본적으로 내담자를 맞이할 때 형성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열린 분위기에 이제 상담자의 자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 솔직성.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평가하지 않고, 평가 판단 같은 걸 하지 않고 일단 무조건 긍정하면서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이제 공감하는 거예요. 기분을 알아주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주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내 말을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더 얘기를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긴장이 풀리면서 경계가 풀리면서 내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된다. 즉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키포인트가 이 세 가지입니다. 솔직하고 진지한 마음가짐, 긍정하며 수용하는 태도, 그리고 공감적인 이해. 요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요. 솔직하고 진지한 마음가짐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진지하게 자기 마음속이 어떤지 그 반응을 살피고 이걸 정말 가볍게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나도 하나의 인격체고 당신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고 존중하는 이런 진지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얘기를 무조건 듣고 내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이것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거는 역할을 다한다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상담자와 내담자라고 할 때 내담자의 이야기를 상담자는 좀 귀담아 듣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느라고 상담자가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이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솔직한 자세가 못 되고 진지한 자세가 못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서로 그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이제 그 거울처럼 비춰주면서 하는 슈퍼비전 뭐 이런 교육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어떤 초보 상담자가 이제 어떤 내담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마 청소년이었나 봐요. 청소년인지 이제 20대 초반인지 어쨌든 이 내담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담자가 계속 자기 속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 간을 보더라는 거죠, 상담자를. 그러니까 자기 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싹 상담자 눈치나 살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담자는 이 사람 얘기를 이제 듣고서 이제 뭐 반영하고 그 상담자가 해야 되는 그 역할에 충실하게 그렇게 쭉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상담이 7번, 8번까지 이렇게 되는데도 얘가 계속 그러니까 이 상담자가 이제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폭발을 했어요. 너 상담하러 왜 오니? 네 마음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안 하면서 그러면서 상담을 못하러 오는 거냐? 난 너랑 얘기하면서 정말 답답해 미치겠다. 난 네 속마음을 알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진심이 툭 터져나온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이제 그러고 상담이 끝났는데 이제 얘가 이제 내담자가 깜짝 놀란 거죠. 응? 당황을 하더래요. 근데 이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상담이 이제 잘못된 상담인 줄 알고 이제 내담자가 이제 안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내담자가 다음 시간에도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막 해내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달라졌냐 그러니까 얘가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으로 안 보였다는 거지.
사람 같지 않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하면 주변의 어른들은 바로 이제 자기 얘기를 좀 막 이러는데 이 상담자는 아, 그랬군요. 아, 그렇다고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든 얘기를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게 진심으로 이러나? 이 선생님이 지금 진심으로 그러나? 이게 이제 의심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하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속내를 얘기하면서 화를 내는 걸 보니까 아, 이 선생님도 감정이 있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라면서 좀 친밀감이 들어가지고 이제 경계하던 것들이 탁 무너지고 자기 마음을 열 수 있게 됐던 거죠. 이런 사례가 꽤 많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상담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네, 솔직하고 진지한 그런 마음가짐.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상대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담자가 먼저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대해야 상대도 마음을 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의 바르고 뭐 다 그 정답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쫙 앞만 해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거는 향기가 없는 가짜꽃처럼 그거는 어떤 감동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하고 진지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저도 이제 이런 상담을 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자기 아이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그때 50분 상담을 하는데 한 35분 정도를 계속 그냥 아이를 욕을 하는 거예요. 뭐 맞박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계집애하고 자고 들어오고 막 중3 아들인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들은 애들이 투표해가지고 뽑는 반장으로 뽑혔고 애들한테 인기도 좋고 뭐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거기다가 반의 일들 다른 애들 어려운 애들 일들도 막 나가서 처리하고 막 그러는 애예요. 근데 이 엄마는 이 자식이 뭐 밤새고 들어오고 자기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는 무시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첫 상담이었는데 제가 얘기를 듣다가 이제 가만 듣다가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이런 거 자기 막 속을 막 푸는 사람들은 특징이 어떠냐면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두세 번까지는 들어줘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두세 번 되풀이 되길래 이제 제가 듣다가 지금 뭐 할 얘기 좀 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냥 뭐 할 만큼 해서 내가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 아들은 굉장히 훌륭하네요. 야, 나 같으면 그 집에서 나가버렸을 텐데 엄마 보기 싫어서. 그리고 당신 아들도 그렇지만 당신 남편도 참 안 됐다고.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사느라고 굉장히 힘들겠다고. 남편이 바람 안 피고 충실한 거, 애가 집 안 나가고 그렇게 집에서 있는 거, 그것만 해도 참 다행인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저도 이 상담을 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아직 초보 상담자였을 때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했지? 하고 가만 봐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나는 정말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그 상담을 임했었던 거거든요. 이야기를 들을 때 내담자 입장에서만 듣지 않고 이제 주변 사람들 입장도 이제 같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딱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한참 연락이 없다가 한 달쯤 후에 이 사람이 다시 찾아왔어요. 근데 몰라보게 사람이 달라졌어요. 인상도 이렇게 뭐 유해지고 말투도 막 달라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 상담하러 탁 와서 보니까 그냥 30대 초반의 상담자가 탁 앉아 있는데 자기보다 뭐 10몇 년, 20년 가까이 어리고 남자고 그런데 뭘 알겠어 싶어가지고 에이 그냥 온 김에 속풀이나 하고 가자고서 막 이제 애 뒷담화를 이제 막 욕을 막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상담자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애 때문에 속 썩으시겠네요. 뭐 이렇게 이제 공감해주고 뭐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이 상담자가 한 소리가 당신하고 사는 애나 남편이 불쌍하다. 왜 이렇게 못돼 먹었냐. 이제 이런 속이 얘기를 딱 해보니까
순간 이제 확 자기가 이제 내뱉어놓은 건 있고, 제가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그래도 보통 어머니라고 하면은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들어보니까 꽤 괜찮은 아들인데 그렇게 험담을 못해가지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진짜 어머니 맞습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뭐라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갔지만 이제 화가 나더라는 거죠. 쥐가 뭘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아들 문제가 아니라 이 젊은 남자 상담자 이게 이제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걸 뭐 신문사에 알려가지고 뭘 어떻게 해 저걸 우리 기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쫓아내기 해 하면서 막 속이 들끓었대요. 근데 한 2주쯤 지났나? 아들이 이렇게 새벽에 담 넘어오다가 엄마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 이 아들이 슬금슬금 자기 방으로 가더래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이제 말이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가만 딱 보다가 저 녀석이 내 눈치를 보네? 애가 내 눈치를 본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애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가가지고 애한테 밥 먹었냐? 그러니까 나 졸려가지고 그냥 잘래요. 밤샜어요. 하더래요. 그래 그럼 자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애도 놀란 거예요. 엄마 태도가 변해서.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다음부터 이제 애가 와가지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 같은 걸 막 얘기하고 하더라는 거야. 그때는 그렇게 막 물어보고 취조를 해도 안 알려주던 애가. 근데 애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밤을 새고 들어왔는지 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자기 반에 어떤 여학생이 이제 부모가 뭐 이혼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판인데 이제 마음을 못 잡고 막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빈집에서 뭐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뭐 청소년 둘이 밤에 같이 있을 때 뭐 이 안 좋은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제 선입견 같은 거죠. 근데 자기 아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반 친구들을 위하고 그러니까 투표해서 반장으로 뽑힐만 하고 애가 좀 훌륭해 보이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가 이제 자기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뭘 알아야 대답을 해주지. 이때 한 3, 4주 전에 찾아갔던 제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이라면 뭔가 이거를 알려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는 이미 마음이 열려가지고 왔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상담을 잘 해갈 수 있었죠. 이게 제가 상담했던 경우 중에서 굉장히 극적인 상담 중에 한 가지인데 이 솔직하고 진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깊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막 열심히 하려고 뭐 들어주려고 막 그렇게 애쓰는 것보다 정말로 솔직하게 아주 진지하게 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기분 나쁜 것도 그냥 얘기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겠는데 진지한 자세를 가지다 보면 지금 뭐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 중요한 데 집중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해야 될 피드백은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저 익숙해지면은 상황을 봐가지고 이 사람이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하죠. 저는 초보자 때니까 그렇게 툭 던져가지고 이 사람이 한 달간이나 이제 떠났다 왔지만 이제 지금이라면 상당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쓱 얼르고 달래가면서 이제 그렇게 해갈 겁니다. 쭉 이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솔직하고 진지한 마음가짐이 가장 밑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대화를 주고받을 때 긍정하면서 수용하는 태도. 그러니까 자기 잣대로 평가하고 멋대로 편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일단 상대 입장에서 긍정하면서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이라면 이렇게 했구나 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운다. 내가 이 사람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모르는 것을 여행하는데 그 여행지를 안내해주는 가이드다. 이런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면서 뭐 이걸 분석하고 이건 잘했고 잘못하고 이러고 듣겠어요? 이렇다는구나 이렇게 듣죠. 이렇게 이제 긍정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들으면서 이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뭐 맞냐 틀리냐 이렇게 따져가는 거죠. 비판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공감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분을 이해해 보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봤다면 이렇게 느꼈겠구나. 나라도 저렇게 느꼈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공감적 이해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태도를 가졌을 때 더 깊은 마음가짐이 된다. 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이제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두드리게 되면 이제 이 다음 얘기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 자세를 갖추고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열게 묻고 초점을 뚜렷이 하고 다급하지 않게 살필 기회를 주면서 닫힌 마음을 두드린다. 이게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개방 질문. 이거는 뭐냐면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자기가 기분을 제가 지금 뭐 기분이 좋네요. 뭐가 찜찜합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화났어요? 이렇게 묻는 질문은 아니요. 예, 화났어요.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예, 아니요 또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식으로 대답이 제한되는 것이 이제 제한 질문입니다. 이걸 폐쇄 질문이라고도 해요. 또 물을 때 한 번에 이제 한 가지 명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는 거예요. 응? 너 오늘 학원 왜 안 갔다 왔어? 이렇게 하는 건데 복합 질문은 너 학원 왜 안 갔다 왔어? 그따위로 말 안 들을까? 너 뭐가 되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질문 공세 막 쏟아붓는 거죠. 한 번에 여러 가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 이거는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너 말 이렇게 안 들을 거야? 하면서 자기 속상한 걸 쏟아붓는 거예요. 질문 공세. 이거는 듣는 쪽에서 참 깝깝하잖아요. 그냥 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든지 그냥 푹 하고 듣든지.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고개 푹 숙이고 듣잖아요. 위로 지나가 버리라고. 자, 간접 질문.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에는 대답을 해야 된다는 압력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쫓기게 됩니다. 다급하게. 그런데 얼핏 보기에 질문이 아닌데 실제로는 질문이지만 질문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문장으로 만들면 느낌표나 마침표로 끝나는 것. 그래서 대답을 강요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뭘 느꼈는지 참 궁금하네. 이거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이 아닌데 질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 느꼈는데 이건 직접 질문인 거죠. 이건 대답을 좀 강요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쫓기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질문과 왜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과정을 살피도록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왜라고 묻는 건 질책이나 추궁의 느낌이 있어요. 애들 둘이 막 싸웠습니다. 선생님이 너희들 왜 싸웠어? 그럼 한 애가 다시는 안 싸울게요.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사실 동문서답한 거죠.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대답할까요? 싸우지 말아야 했는데 왜 싸웠냐 하는 식으로 질책하거나 추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럴 때 질문은 어떻게 하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니? 그럼 이제 어떻게 포인트를 맞추면 얘가 너를 때렸어요. 넌 왜 때렸는데 저가 너를 욕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살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이제 어떻게 질문입니다. 과정 중심의 질문이죠. 이렇게 개방, 단일, 간접, 어떻게 질문. 이것이 마음을 열어가는 그런 질문이 되는데 매사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에요. 급할 때는 이런 질문들을 써도 됩니다. 이걸 잘 섞어서 쓸 줄 아는 게 이제 지혜로운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알아들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상대가 한 얘기를 거울에 비춰주는 것처럼 네 얘기가 이렇게 들렸어 하고 해주는 거. 이걸 이제 반영, 비추어지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열린 자세로. 그러니까 네가 어떤 느낌이든 가질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로요. 이 다양한 감정 흐름을 받아들일 여유를 가지고 이제 부드럽게 마음속에 빈자리를 두고 그리고 이제 사심 없이 오로지 상대를 바르게 알기 위해 집중하는 자세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화난 것처럼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상대가 어떻게 느껴졌는지 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상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집중하는 자세로. 그리고 이제 꾸준히 이 새로운 방법이 익숙해질 때까지 인내심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화가 났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얘기 들으면 화난 거 뻔히 아는데 못하러 그걸 언급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그 느꼈던 감정 같은 것들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비춰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안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상대도 좀 이게 뭐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쭉 하다 보면은
자기의 감정에 더 주목하게 되고 이걸 느끼면서 충분히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하는 쪽으로 성장하는 결과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질문을 하고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느꼈다는 걸 알려주고 이렇게 거울 비춰주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서로 깊이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마음 나누기, 주의 있게 듣기부터 해서 마음을 여는 대화법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요. 주의 있게 듣고 그래서 속마음을 알고 알아낸 속마음과 내 마음을 서로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내가 할 말을 드러내 내 마음 드러내기 나 알리기로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마음을 여는 대화법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의 있게 들을 때는 귀담아 듣는 자세에 관심을 보이고 상대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이때 감정이 담긴 중요한 이야기는 귀담아 듣고 그냥 던지는 가벼운 이야기는 흘려보내는 거 무조건 다 듣는 게 아니라 그랬죠. 중간에 끼어들거나 무조건 다 들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 그래서 속마음을 알아가는 거 상대가 전하고자 하는 속마음이 뭔지 거기에 관심을 둔다. 그래서 표정, 자세 또는 음정 이런 비언어, 부언어 단서를 실마리로 해가지고 중요도를 판단하고요. 이때 주의할 거는 섣불리 단정하거나 자기 멋대로 편집하는 걸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게 마음을 맞춰갈 때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반응을 살펴서 상대와 맞춤으로써 이야기가 통하게 한다. 그래서 미심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오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이제 가볍게 내놓는 방식으로. 이때 입장 차이를 무시한다거나 짐작한 것을 사실을 착각하는 걸 주의해야 된다고 했고요. 내 마음을 드러낼 때는 상대에게 알리고 싶은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상황과 감정과 배경 이걸 고백하듯 말한다 하는 게 포인트였고요. 이때 공감할 거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거나 또는 간섭하거나 충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거나 표현을 어려워하는 상대의 마음을 두드려서 격려하는 이게 이제 마음을 여는 대화법인데 질문과 경청 그리고 비추어주기 반영 반응으로 소통을 촉진하는 건데요. 이제 조급한 마음으로 하거나 일방통행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지하고 솔직한 자세, 수용하는 마음, 공감하는 이해 이게 이제 촉진하는 분위기 그래서 마음을 깊이 나누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본 자세라고 했죠.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마음을 두드리는 질문으로 마음을 열고요. 이렇게 표현되는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주면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마음을 나누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마음을 깊이 나누려면 상대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전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내 마음과 맞추어가면서 내 이야기도 그대로 나알리기로 잘 드러내야 된다. 이것이 서로 마음 나누는 아주 기본적인 요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주 강의를 다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12, 13, 14주 3주에 걸쳐서 마음 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특히 이제 다음 주에는 키우기라는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